네, 안녕하세요. 플로리스트 홍채입니다. 호접란 분갈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호접란의 이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게요. 이 호접란의 접자가 나비 접자를 뜻해요. 꽃을 보시면은 뭔가 나비의 모양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.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나비 접자를 따가지고 호접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. 학명으로 보면은 팔레놉시스라고 해요.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, 그리스어 팔레놉이라고 하는 나방이라는 뜻을 뜻해요. 그다음에 옵시스는 모양이라고 뜻합니다. 그래서 꽃의 생김새가 이제 나방과 비슷하다고 해서 팔레놉시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. 꽃을 자세히 보시면요, 이 란 종류들은 이제 똑같이 꽃잎이 3장, 그 다음 꽃받침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맨 바닥에 있는 게 꽃받침이고요, 그 위쪽에 있는 게 꽃잎인데, 꽃잎 3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설판, 혀처럼 모양이 나 있어요. 이게 가장 보편적인 란의 꽃잎 구조입니다. 저희 막 인터넷에 란이라고 쳐보시면은 란의 설판 부분이 뭐 원숭이 모양이나 뭐 소녀 모습이나 되게 재밌는 모양으로 많이 올라온 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일반적으로 란들은 흙에서 나지 않고 나무 바크에 붙어서 자라는 경우, 즉 공중에 떠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어디인가에 바위나 혹은 나무 바크나 그런 기둥에다가 붙어서 자라는 식물을 착색란이라고 하는데, 이 뿌리 부분이 있어요. 이 뿌리 부분에 저희가 수분이 흡수가 돼서 저장된 그 수분을 통해서 자생을 하고 또 양분을 섭취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따로 흙이 필요하진 않는 거죠. 그래서 호접란을 식재를 할 때도 흙 대신에 수태랑 바크를 사용을 해요. 저희가 나무 껍질을 다 잘라서 만든 거를 바크라고 하는데, 크기도 대중소로 나누어져 있고요. 수태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, 한 번 물을 머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얘들이 뭐 붙어서 자라는데, 저희가 인위적으로 얘들을 심어서 키울 때는 이런 수태를 감싸가지고 판매가 되고 또 식재가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뿌리에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이 닿게 되면 뿌리가 썩기가 쉬워요. 수태의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물어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물을 이제 겉은 말랐다고 해가지고 물을 너무 과하게 주시면은 뿌리 부분에서 끝에서부터 물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호접란이 꽃을 잘 못 피우고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보통 호접란 한 개당 그 물은 일주일에 한 반 컵 정도 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실 거예요. 수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신호는 호접란의 이 뿌리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뿌리가 원래는 되게 통통하고 반지르르한데 그게 건조하게 되면은 뿌리가 점점 말라요. 그런 신호를 보시면은 물을 조금씩 더 주시면 됩니다. 호접란은 가까이서 보시면 이 뿌리가 일반적인 식물 뿌리랑 좀 달라요. 뿌리가 겉에 약간 연회색으로 뭔가 코팅이 씌워져 있습니다. 이거를 벨라민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건조한 환경을 이 벨라민층을 통해서 뿌리 부분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게 하는 거죠.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호접란들이 굳이 이제 뿌리가 다 덮여있지 않아도 공중에서 뿌리를 내놓고도 잘 사는 이유입니다. 빛의 환경은 강한 빛을 주면은 꽃이 잘 피지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빛만으로도 호접란은 굉장히 잘 자라요. 원래도 그늘에서 되게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가 호접란을 꼭 뭐 거실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두었을 때 거기서만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. 침실도 충분히 호접란한테는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. 주로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제 낮에 광합성이 이루어져요. 근데 간혹 또 어떤 식물은 이 광합성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. 이제 물, 이산화탄소, 빛은 낮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 그 빛을 쓰는 거죠. 그래서 그 밤에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물이랑 산소가 나와요. 즉 밤에 산소가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침실에 그런 식물을 놔뒀을 때 좋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. 그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호접란이에요. 그리고 다육식물 선인장이고요. 그래서 그런 식물들은 저희가 침실에 좀 양을 많이 놔두면은 밤 동안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가 계속해서 내뿜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안에 뒀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식물을 배치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호접란을 또 키우실 때는 습도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. 공중 습도가 높이 유지해 주시는 것이 꽃을
꽃을 잘 피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사실 저희가 실내에는 공중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건조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접란을 받았을 때 꽃은 잘 피우지만 꽃을 지고 나서 다음 해에 이 호접란에 다시 꽃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. 그래서 호접란의 꽃을 잘 보시고자 한다면은 공중 습도를 뭐 분무를 해주시거나 혹은 호접란 근처에 가습기를 틀어주시거나 그런 부수적인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호접란을 이렇게 집안에다가 DP를 하셨을 때 나는 뭔가 조금 분위기를 좀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나무 소재나 달의 덩굴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. 이런 나무 혹은 석화버들이라고 하는 절지류라고 하는 나무 소재입니다. 이러한 것들을 같이 겉들여서 넣어주면 훨씬 더 웅장하고 조금은 특이한 나만의 집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. 혹은 이러한 소나무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거실에 놔뒀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제가 한번 연출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넣은 거는 곡선의 우아한 라인이 있는 달의 덩굴이랑요. 소나무 3대를 넣었어요.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뒤쪽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큰 거는 아래쪽에 깔고 얇은 건 뒤에다가 놔뒀어요. 그 다음에 앞쪽에 연결성을 위해서 작은 소나무 하나를 꽂아줬거든요. 사실 얘들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. 일시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가는 식물이에요. 달의 덩굴은 특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쭉 가요.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. 확실히 그 전과 후가 확연하게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고급스러워졌죠. 그래서 호접란은 이러한 소재들을 같이 곁들이면 더 나은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으세요. 집 안에 메탈 소재의 좀 어두운 대리석이 있는 그런 배경이나 혹은 바닥 배경을 하고 놓으시면 훨씬 더 이 흰색 호접에 더 돋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호접란의 꽃말은 행운이 나비처럼 날라 들어온다, 즉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꽃말이 있어요. 그런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기 때문에 개업이나 승진 선물로 저희가 선물을 또 많이 하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호접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알아봤는데요. 호접란의 꽃말처럼 뭔가 내가 행운을 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거나 뭔가 응원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호접란을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